박근혜 대통령의 불어터진 국수론에 대한 비판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부동산 3법 때문에 전셋값이 폭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법을 빨리 통과시키지 않았다고 국회를 탓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반론입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방문한 이완구 국무총리는 일 못하는 장차관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각종 의혹으로 누더기가 된 채 취임한 총리로서 그런 엄포라도 놔서 영을 세우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권현주 PD. 네, 권현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가 부동산 3법을 늦게 통과시켜서 법안이 불어터진 국수처럼 됐다, 이렇게 말한 데 대해서 오늘 여러 곳에서 반론이 나왔어요. 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야당은 부동산 3법 처리에 협조한 반면 여당은 전월세 대책 등을 담은 야당의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표와 만나 국회에 법안 처리를 촉구하자 문 대표가 이같이 쏘아붙였습니다. 문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이렇게 조금 상승시키는 그런 이제 법안은 정부 여당에서 제출해서 결국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서 통과가 됐는데, 한편으로 전월세에 의해서 대책을 세우는 이 야당이 제출한 법안은 하나도 통과가 되지 않았거든요.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오전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3법이 제때 통과됐더라면 경기 부양이 가능했다는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부동산 3법의 요지는 빚내서 집사라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전셋값 폭등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은 우롱당하는 기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원조 친박이자 경제통인 이해운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부동산 3법이 경제를 살리는 묘약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오늘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건설 경기가 전체 경기를 끌고 나가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경제가 살아나기를 기대하는 건 무리라며 부동산 3법은 앞으로 많은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는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야가 2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조율을 하기는 했지만 성과는 없었죠. 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정무위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수정해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 김영란법이 머물러 있는 국회 법사위원회에 전적으로 논의를 맡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정무위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어제 밝혔지만 오늘 오전 의원총회에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데에만 당론을 모았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내일까지 비공개 논의를 이어가며 입장을 조율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당시 축소 은폐에 가담한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논란도 뜨거운 쟁점입니다. 야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인사청문 특위 야당 의원들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미 끝났다며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완구 총리는 일 못하는 장차관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권을 행사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뭔가 일을 열심히 하겠다, 이런 느낌을 주기는 하지만 이런 엄포를 듣는 장차관들 입장에서는 받는 메시지가 분명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와 총리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완구 총리는 오늘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기강이 회의하고 성과가 부진한 기관의 강요에 대해서 강력한 인사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를 만나는 자리에서도 그 같은 구상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기가 좀 거북스러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총리가 헌법과 법률에 정한 총리의 권한과 책무의 범위 내에서 강력한 해임 건의권을 발동하겠다. 수많은 의혹으로 반쪽 총리라는 꼬리표를 달고 시작하는 이완구 총리가 인사권을 무기로 자신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경환 부총리나 황우여 부총리 등 친박 실세들이 내각에 질비한 상황에서 이 총리의 위상 강화 시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예, 그리고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청와대 출입증을 반납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다음 비서실장 인선은 계속 미뤄지고 있군요. 네, 이르면 오늘쯤 새 비서실장이 발표될 수 있다는 예상이 많았지만 오늘 청와대는 조용했습니다. 후임 인사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김기춘 비서실장은 이미 출근을 하지 않고 연락도 잘 되지 않는 상황으로 알려져 업무 공백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같이 인사가 늦어지는 것은 인적 쇄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인물을 기용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인물난까지 겹치면서 대통령의 고민이 길어지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